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 차별화가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약세로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도 금요일장 개장 전에 보셔야 될 추가적인 뉴스들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역대 최대 증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금감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심사 대상이라고 얘기를 심사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관련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정치 재판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곧 임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BM 쪽에서 삼성이 지금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브로드컴 쪽에도 공급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입니다. 네, 모닝뉴스입니다. 금요일 개장 전까지 중요한 6가지의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봅니다. 정부가 오는 3분기 중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합니다. HLB그룹의 가남 신약에 대해서 미국 FDA가 다시 한번 보완 요청서를 발급해 승인이 불발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합니다. 우정바이오가 지난해 영업이익 17억 8천만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HBM3E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오는 3분기 중에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진작하다는 데 먼저 초점이 맞춰 있지만 최근 훈풍을 탄 한중 관계의 흐름을 이어가자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등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깜짝 발표했습니다. 중국이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 적용 국가를 확대해 오면서 한국을 대상에 올린 건 이때가 처음이었고 중국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인 무비자 입국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여행과 K뷰티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시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시간에서 4%대 강세를 보이면서 5,8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노란풍선도 4.13% 오른 4,91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글로벌 텍스프리와 함께 토니모리, 실리콘2가 2%대 상승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정규장 흐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3조 6천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자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호주 조선소, 오스탈 지분투자를 비롯한 방산과 조선, 항공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중에 1조 2천억 원은 시설투자 자금으로 그 외 2조 4천억 원은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 SDI에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증자 규모가 큰 데다 1999년 이후 첫 유상증자임 점을 고려해서 중점심사 대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급락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시간의 거래에서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앉으면서 65만 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휴니드와 S&T 다이내믹스, 시스테레가이와 현대 로템 등 유상증자 여파 속에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방산주가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방산주의 여파에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HLB그룹의 가남 신약에 대해서 미국 식품의약품청이 다시 한번 보완 요청서를 발급하며 승인이 불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HLB그룹은 전날 밤 미국 FDA로부터 표적 항암제인 리보세라닙에 대한 CRL을 받았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진양곤 회장은 오늘 오전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FDA가 가남 1차 치료제로 신약 허가를 신청한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인 캄렐리주맙의 병용 요법에 대해 다시 한번 보완 요청서, 즉 CRL을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5월 1차 CR에는 캄렐리주맙의 제조 품질 관리인 CMC와 함께 BIMO 임상 현장 실사 2가지였지만 이번에 CRL은 캄렐리주맙의 제품 품질 관리 지적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CRL에는 미비점이 무엇인지 적시되지 않는다며 항소제약은 FDA와 빠르게 접촉해서 보완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회장은 지난 10개월간 좋은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쉼없이 노력해왔기에 이번만큼은 주주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고 좌절하지 않고 잘 극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승인이 이번에도 불발되면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작년 5월 그룹주가 일제히 하한가로 직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거래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은 6조 원이 증발되기도 했었는데요. HLB 계열사 중에서 상장사는 11곳인 만큼 HLB의 주가 급락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큽니다. 코넥스 상장사인 HLB 사이언스를 제외하고는 그룹 전체의 시가총액이 13조 원에 달하는데요. 오늘 리스크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27일 탄핵이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의 일인데요. 현재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총리가 앞서 탄핵 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을 탄핵 속추한 뒤 대통령 권한 대행직을 수행하던 한 총리도 12월 27일 탄핵 심판에 넘겼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였는데요.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나 오리엔트바이오와 같은 이재명 대표 관련주들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리엔트바이오는 하한가까지 내려앉으면서 1,385원에 마감했고요. 오리엔트전공과 동신건설, 형지 INC도 급락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도 오늘장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우정바이오가 지난해 영업이익 17억 8천만 원을 기록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매출액은 431억 9천만 원으로 11.87% 늘어났고 당기 순이익은 2억 2천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비임상 CRO 사업 부문이 매출이 전년 대비 54% 성장했고 다양한 규모의 고객사에서 지속적으로 수주와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정바이오 대표는 경쟁력 있는 개발로 차별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면서 실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우정바이오는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우정바이오는 2.61% 상승하면서 오늘장에서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브로드콤에 HBM3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브로드콤의 HBM3 8단 퀄 테스트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로드컴이 요구하는 이상적인 HBM3의 속도를 만족하면서 공급망 진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브로드컴과 삼성전자의 HBM3 협력이 크게 진전됐다고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로드컴과 SK하이닉스의 협력 관계를 뚫고 삼성전자가 HBM 공급망에 다시 진입한다면 새로운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5개월 만에 6만 전자를 되찾은 삼성전자입니다. 이 뉴스로 오늘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모닝뉴스 전해드렸습니다.